병명이 굉장히 낯설죠, 그렇죠? 네. 우리가 뭐 비염, 축농증, 뭐 인후염, 뭐 기관지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코, 목에 관련된 질환 이름을 많이 들어봤지만 지금 이제 이 상담을 의뢰하셨던 시청자분이 호소하시는 바로 이 후비루라고 하는 병은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. 하지만 병명이 낯설 뿐이지 이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너무나 쉽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. 가을에 반복되는 기침, 이물감을 주 증상으로 하는 게 바로 후비루 증상인데 자, 이 후비루 증상의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무언가 목 뒤로 자꾸 넘어가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고요. 감기도 아닌데 기침이 잘 멈추지 않을 때, 그리고 목에 무언가 걸려있는 듯 답답함이 계속될 때, 또 나도 모르게 헛기침을 자주 할 때, 그리고 가래를 자주 뱉는 습관을 갖고 계신 경우, 자, 그리고 입냄새가 비교적 심할 때에도 역시 우리가 후비루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. 과거에 내가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그만큼 이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가 진단의 한 가지 체크 사항이 됐고요. 또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목이 답답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경우도 해당이 되면서 목이 잘 쉬고 때로는 목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모두 다 이제 후비루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. 이 9가지 정도 중에서 이제 한 3가지 이상이 내가 만약에 지금 해당된다면 우리는 후비루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지금 말씀해 주신 자가진단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후비루를 의심해 보시고요. 02-2000-4959번 저희에게 문의 주시거나 가까운 한의원의 진단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이 코와 관련한 질환들, 뭐 비염이나 축농증, 만성기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비루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 나온 김에 짚어보고 넘어가죠. 대표적인 질환 3가지를 나눠서 한번 볼게요. 일단은 코에 생기는 비염, 그리고 코와 목 사이 문제로 발생하는 후비루, 목에서 발생하는 바로 만성 기침 증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실은 이게 우리가 편의상 구분을 할 뿐이지 우리 코에서부터 시작해서 폐에 이르는 모든 이 길목들, 즉 숨길이라고 하는 부위들은 다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항상 공기를 외부에서부터 흡입을 하고 또 내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는 호흡을 하게 되죠.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언제든지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우리 몸은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점막이라고 되어 있는 조직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런 나쁜 것들, 세균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우리는 점액이라는 걸 만듭니다. 점액이 뭐냐면 바로 콧물 가래입니다. 나쁜 게 무언가 들어왔을 때 쉽게 말해서 깨끗하게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콧물이나 가래가 분비가 돼서 우리 몸 내부로 들어오지 않게끔 해주는 첫 번째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콧물 가래와 같은 점액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점막에 만약에 이제 염증이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비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코에서부터 이제 점액, 콧물이 많이 생기면서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다가 이게 만약 시간이 오래돼서 일종의 후유증 증상을 만들게 되면 바로 코와 목을 넘어가는 그 중간의 숨길에서 이제 염증이 자리 잡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후비루입니다. 그래서 후비루 환자분들은 아무리 코를 풀려고 해도 나오지 않고요. 입으로 가래를 뱉어버리려고 해도 다 뱉어지지가 않는 겁니다. 왜냐면 딱 코와 목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니까 사람이 더 미치겠는 거죠.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.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더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이 환자분들은 만성적인 기침으로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. 이제 염증이 좀 더 폐에 가까운 인후 기관지에 자리 잡기 때문에 가래양도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고요. 공기의 변화, 온도의 변화,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도 순간적인 기침이 끊이지 않는 이런 증상으로 점점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후비루 증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염과 축농증의 후유증의 증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. 일반적으로 후비루 증후군을 진단받으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비인후과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받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별개의 수술이 아니라 바로 비염 수술을 받거든요. 하지만 이 병은 비염과는 분명히 다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비염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는 또 대표적인 질환이기도 합니다.